안녕하세요. 책을 담다 북초있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연말연시 개인적으로 목통이 좀 걸려서 책 읽기를 미루고 그냥 쉬었습니다. 책 읽기 리뷰 영상도 밀려 있는데요. 다시 정신줄 가다듬고 새해 첫 영상, 북리뷰 영상 올립니다. 운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차이는 뭘까요? 결정적인 한 끗 차이, 운의 흐름을 점검해 보는 시간, 삶의 힌트들을 줍줍할 수 있는 나만의 시간을 가져보시라고 책 한 권 가지고 나왔습니다. 운이 복리처럼 쌓이는 사람들의 습관, 사쿠라 쇼이치 후지타 스스무지움, 빌리버튼 출판입니다. 운이 찾아올 때 그 흐름에 반드시 승차하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39가지 습관이 각 챕터마다 소개되고 있습니다. 집중하면서 읽는다면 1대1 코치 효과와 비례하지 않을까. 조언들을 담담하게 담아볼 수 있었습니다. 다 아는 얘기 같고 공감하는 내용이 많은데요. 다시 생각을 가다듬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책 읽기인 것 같아요. 생각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운에 관한 이야기, 일부 내용을 발췌해서 낭독해 보겠습니다. 늘 운이 좋은 사람이 지속하는 것들, 후지타 스스무. 나는 비즈니스를 통해서 운의 양은 무한하다는 사실을 실감하고 있다. 자랑 같아서 조심스럽긴 하지만 줄곧 좋은 운의 흐름을 타고 있다고 느껴서 항상 감사한 마음이다. 17년 전 나를 포함해 3명이 제로에서 시작한 회사가 지금은 직원 3천여 명의 연간 매출 2천억 엔을 넘어섰다. 그 과정에서 일본 증시사상 최연소인 26의 나이에 회사를 상장시켰을 때에도 매출이 5억 엔, 10억 엔, 100억 엔을 넘었을 때도 늘 여기가 내 운의 정점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그 이유는 출발점을 돌아보면 정말로 제로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후에 1000억 엔, 2000억 엔을 넘어 회사에서 점점 훌륭한 동료들이 모였고 책을 쓰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또한 좋은 친구들도 만났고 가정에도 충실했으며 마침내 마작 책왕이 타이틀까지 획득했다. 이런 나를 두고 남들이 그저 운 좋은 녀석이라고 여긴다면 달리 어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여행으로 얻어 걸린 럭키 펀치와 같은 운뿐이었다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 나는 지금까지 합리적인 선택과 노력을 지속하며 계단을 오르듯이 한 발 한 발 전진해왔다. 그런데도 나를 두고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금에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예를 들어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는 A와 B가 있다고 하자. A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 노력도 거듭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다. 한편 B는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바람에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계속 같은 레벨에 머물러 있다. 처음 두 사람의 격차는 아주 약간에 불과했다. 그러나 성공이란 티끌모아 태산이란 속담처럼 제곱으로 작용하는 법이다. 처음에는 작은 승부가 벌어지는 무대만 제공되지만 승자에게는 보다 큰 승부를 펼칠 수 있는 무대가 연이어 준비된다. 거기서 매번 타당한 선택과 노력을 계속한 A는 급속도로 성장하여 정신을 차리고 보니 굉장한 곳에 가 있다. 여전히 출발점에서 머뭇거리고 있는 B의 입장에서는 A가 어떻게 해서 그곳에 도달했는지 짐작할 수 없어서 굉장히 운이 좋은 것뿐이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B는 터무니없이 커져버린 격차를 만회하고자 큰 성공을 노린다. 한 방의 역전을 꿈꾸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는 대개 자멸로 끝나기 십상이다. 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과연 운의 양이 정해져 있을까? 이것은 흥미로운 물음이다.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사실 여러모로 고생하고 있다거나 많이 고생하며 살아온 사람이 인생 후반에 운기가 상승하여 행복한 말년을 보냈다는 이야기를 접하면 인생의 수지타산은 더하고 빼면 결국 모두 제로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그게 마치 신의 절묘한 배분이라고 느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나는 그런 공식은 실제로 없다고 본다. 그때 잃은 듯 보이는 것을 나중에 되찾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물론 행복과 불행은 마음먹기에 따라 달라지므로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결국 본인에게 달렸지만 사실상 공식대로는 아닐 것이다. 합리적인 선택과 성실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면 운은 복리처럼 쌓인다. 결국 그것을 얼마나 지속해 나갈 수 있는지가 운의 총량을 결정하는 것이다. 슬럼프에 빠지면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라. 사쿠라이 쇼이치. 사람은 모두 일상에서 집중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마련이다. 집중함으로써 일의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운동 실력이 향상되기도 하고 요리 실력이 좋아지기도 한다. 이처럼 집중하는 것은 무척이나 중요하지만 집중을 절대적으로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엇에든 지나치게 집중하는 습관을 들이면 때론 부작용도 나타난다. 세상을 두루 관찰하면 왜 그런지 바로 알 수 있다. 학창 시절에 공부만 지나치게 열심히 해서 인간성이 그다지 성장하지 않은 채로 사회에 나와 고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또는 침울하거나 분노에 사로잡힌 사람이 그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한다. 집중이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보면 그것에 사로잡힌 상태일 때가 많다. 무언가에 사로잡힌 마음은 경직되고 유연성을 잃는다. 그래서 다양한 변화에 능숙하게 대응할 수 없게 된다. 예를 들어 슬럼프에 빠졌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슬럼프 상태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사람이란 슬럼프에 빠지면 그곳에서 조금이라도 빨리 빠져나오려고 초제하다가 오히려 그 상태에 사로잡히고 만다. 그래서 기분을 자유자재로 전환하거나 관조적인 자세로 자신을 바라볼 수 없는 것이다. 슬럼프일 때는 그 상태에서 시선을 돌려 전혀 다른 일을 생각하거나 실행하는 것이 좋다. 어질러진 방을 꼼꼼히 청소하거나 여행을 가는 등 환경을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슬럼프는 흐름이 좋지 않은 상태이므로 의식적으로 그로부터 거리를 두는 것이다. 거리를 두는 전환점을 만들어서 흐름을 바꾸는 계기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슬럼프에 빠지기 전에 좋은 상태였을 때의 감각이 되살아날 수 있다. 의식적으로 거리를 두는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사람은 슬럼프에 빠져도 그곳에서 빨리 빠져나올 수 있다. 슬럼프는 악순환을 불러오기 마련이므로 그 기간은 되도록 짧을수록 좋다. 따라서 일상에서 의식적으로 나쁜 흐름이나 컨디션과 거리를 두는 감각을 연마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실을 객관적으로 직시한다. 후지타 스스무. 보통 회사는 긍정적인 사람이 더 많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긍정적인 사람에게도 약점이 있다. 바로 일의 마무리가 허술해지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일이라는 것은 마지막에 마지막까지
얼마나 끈기를 가지고 버티느냐에 따라 결과에 크나큰 차이가 생긴다. 우리 회사에는 서해가 다케다 소은이 쓴 집중, 심굴, 세부라는 큰 서화가 신규 서비스를 만드는 부서 이곳저곳에 붙어 있다. 이 말처럼 일은 디테일한 것까지 파고들어서 얼마나 심도 깊은 결과를 만드느냐에 따라 완성도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면 자칫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어 마지막에 정말 모든 게 괜찮은지 확인하는 과정을 소홀히 하고 만다. 더욱 끈기를 가져야 하는 순간에 이쯤이면 완벽하다고 다 같이 술이나 한잔하자며 들뜬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제품 개발은 어딘가 결함이 있지는 않을지 부정적인 태도로 마지막까지 체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더군다나 내가 그 말을 입에서 신물이 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에서는 네거티브 체크라는 표어가 생겼다. 이걸로 됐다고 생각이 들어도 잠깐 멈춰서 중대한 사항을 간과하지는 않았는지,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건 아닐지 생각하며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까지 결함이 없는지 철저하게 체크해야 비로소 완성이라고 할 수 있다. 팀을 이끄는 입장인 관리직 사원 중에도 긍정적인 행동으로 자신의 역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 일이 잘 풀리지 않아도 다음에는 꼭 성공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역전을 노리는 자세를 보이지만 결국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 긍정적인 태도나 열의로 속인다고 한들 근본적인 문제는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다. 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무한 긍정의 낙관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무척 염려스럽다. 나라면 괜찮으니까 이쯤이면 되겠지라는 자기 위안은 현실 도피의 이면이므로 문제의 심각성을 진지하게 마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부정적으로 사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사고한다는 것과 같다. 현실과 마주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괴로운 일이며 가능하면 직시하고 싶지 않은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이 현실에서 눈을 돌린 채 일하거나 인생을 살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이미 제품의 질이 나쁜데 어떻게든 성공시켜 보이겠다고 기합을 넣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현실의 모습을 제대로 보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물론 한없이 부정적이기만 해서도 안 되지만 지나치게 긍정적이기만 한 사람은 지금 자신의 현실을 일부러 회피하고 있는 건 아닌지 주의할 필요가 있다. 실수는 일단 받아들이고 잊는다. 후지타 스스무. 마작 최강전 파이널 시합 전에 사쿠라이 시로부터 실수에 올바르게 대처하면 운은 돌아온다라는 말을 듣고 문득 깨달았다. 그리고 실전에서 그 의미를 살려서 싸울 수 있었다. 나는 부주의로 인한 사소한 실수가 운을 놓치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했다. 한창 승부가 벌어지는 중에 실수를 저질러서 집중력이 끊기는 것은 세면대에서 얼굴을 드는 행위에 가깝기 때문이다. 물론 그 사실은 틀리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결국 모두 인간이므로 누구에게든 실수는 생기는 법이다. 내가 문득 깨달은 것은 실수에 대한 대처법이었다. 실수를 저질렀을 때 예를 들어 골프의 마지막 라운드에서 누구든 넣을 수 있을 법한 짧은 퍼트가 빗나갔다고 하자. 그 실수란 것에 풀이 죽어서 다음 공을 칠 때까지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 그 선수는 계속해서 스코어를 잃을 뿐이다. 그렇다고 실수를 아예 없었던 것으로 삼고 아무 생각도 하지 않는 사람도 옳진 않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이고 원인을 생각하지 않으면 그는 다시 같은 실수를 반복할 테니까 말이다. 다시 말해 실수한 사실을 일단 확실히 받아들이고 그런 후에 잊어버려야 한다.
비즈니스에 비추어 생각해보면 나는 실수를 저지른 사원을 다음번에 기용할 때 위와 동일한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다. 실수를 저지른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에 미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안 된다. 반대로 현실에서 눈을 돌리고 실수를 전혀 없었던 일로 하려는 사람도 안 된다. 실수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일단 받아들여서 반성하고 다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만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쿠라이 씨로부터 조언을 듣기 전까지 나는 절대로 실수하지 말아야지 라며 신경을 곤두세우곤 했다. 그런데도 역시 실수를 저질렀고 그럴 때마다 마음이 크게 동요했다. 왜냐하면 한 번이라도 실수하면 치명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처법을 알고 나니 마음이 상당히 편해져서 몸에 들어간 불필요한 힘을 뺄 수 있었다. 또한 일단 실수를 받아들임으로써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중간에 깨닫고 수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래서도 실수에 대한 대처법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히 다를 것이다. 실수를 저지르면 일단 확실히 받아들이고 잊는다. 이 말을 기억해 두면 적어도 손해볼 일은 없다. 네, 어떠셨습니까? 운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운이 찾아올 때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을 뿐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는데요.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곧잘 불평등하고 상대적인 경쟁을 감안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수시로 요구되는 상황 판단력 속에서 무엇으로 승부수를 판가름해야 할까요? 공동저자 후지타 씨는 인내심을 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의 일과 인생에 큰 영향력을 끼친 가르침은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과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운의 복리, 결국은 매일 성실하고 꾸준하게 노력하면서 실력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기초적인 준비가 잘 되어 있을 테고요. 좋은 기회가 오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어 있지 않을까요? 정말 내가 척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왔는가? 몸이 부서져라 일하고 배우는 열정을 다해보기도 했지만 그렇지 못한 날이 더 많았던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진심으로 열심히 살아내야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구독, 좋아요, 댓글로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보다 나은 낭독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